진동회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커패시터 축전기를 하나 붙이고 여기다가 이제 코일을 하나 이렇게 달아놓고, 물론 T=0일 때 여기다 Q라는 값을 하나 좀 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Q라고. 이걸 대전시켜 놓고 시작해야 되지. 아무것도 없으면 움직이는 게 없겠죠. 자,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이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가 계속 진동한다고 그랬죠. 진동하는. 전류가 되고, 물론 전류가 진동하면서 여기 있는 전하량도 진동을 하겠죠. 그 진동 주파수 오메가 제곱은 LC분의 1로 주어진다. 사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비유를 되냐 하면은 1학기 때 배운 거에서 용수철에다가 내가 이렇게 질량 M을 붙여놓으면 K짜리에다가, 이때는 오메가 제곱은 M분의 K다라는 거. 뭐 같은 원리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여기서는 질량이 용수철의 이 위치가, 끝 위치가 변하는 거를 막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처음에는 안 움직이려고 그러다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계속 움직이려고 그러고 결국 끝에 가서 붙들려 오죠. 여기서는 코일이 전류가 흐르는 거를 방해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전류가 안 흐르게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흐르게 하다가 한참 가면 또 이제 반대로 흐르게 하고 어디서 진동을 하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동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동합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한 거에서 요거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오메가 제곱은 LC분의 1. 뭐 제가 여기 일반적으로는 다 여기다가 이제 저항까지 붙어가지고 이게 이제 R, C, L이 되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exponential 마이너스 여기서는 이제 뭐가 중요하면은 저항 때문에 에너지가 줄어들겠죠. 사실 또 여기서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와 여기에 저장된 자기 에너지가 둘 사이에 왔다 갔다 했죠. 한 번은 전기 에너지로 다 갔다가 자기 에너지로 갔다가 두 개가 왔다 갔다. 여기서는 사실 두 개가 이제 여기 위치 에너지하고 여기에 운동 에너지하고 이 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찰이 있거나 저항을 넣으면은 결국에는 에너지가 보존이 되지 않고 에너지가 없어질 거예요. 에너지가 줄어드는데 그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앰플리튜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뭐 T를 하면은 I0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T over 타우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사인 어쩌고저쩌고 뒤에 이것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앰플리튜드가 이만큼 줄어들어 가지고 타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R분의 L로 주어지는 거고. 자, 그러고 나면은 에너지는 I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결국엔 이것은 마이너스 타우분의 2T만큼 빨리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에너지가 떨어진다는 저 정도 사실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죠, 사실은. 잘못 썼고, 뭔가 잘못 썼구나, 내가. 네, 잘못 썼어요. 여기에 2가 붙어 있고, 여기 2가 없어지죠. 네, 그래서 에너지가 이렇게 줄어든다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에너지가 줄어드는 시간 상수가 타우라는 것만,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죠. LC 진동회로는 사실은 이거 많이 씁니다. 요즘은 좀 덜해졌는데, 예를 들어 라디오 또는 여러분들 휴대전화, 여기에 전부 다 LC 진동회로가 들어있죠. 그래서 휴대전화가 특정 주파수에서만 가동하는 것도 여기 공진 주파수 오메가 제곱을 그렇게 맞춰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휴대전화를 들고 뭐 이야기 나왔었죠. 처음에 뭐 LTE 지원하는데 애플 아이폰 5에서 LTE를 지원해야 되는데 뭐 칩이 잘못 들어가가지고 잘못 들어간 건 아니죠. 뭐 하여튼 그런데 그게 어디서는 되고 어디서는 안 되고 하는 게 이 주파수
오메가가 잘못 맞춰져 있는 칩이 들어가 있으면은 되는 동네가 있고 안 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오늘 좀 다룰 것은 여러분들 생활에서 많이 쓰니까 교류 회로에 대해서 해봅시다. 깊이 들어가지 말고 쉬운 거부터 하죠. 제일 쉬운 게 사실은 트랜스포머입니다. 이해하기도 제일 쉬워요, 이게. 지난 시간에 전자기 유도 현상에서 그냥 그대로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했었죠. 지난 시간에 뭘 보였었냐면은 우리가 저기 데모도 봤던 것이 밑에다 이렇게 코일을 많이 감아놓고 요 위에다 이렇게 코일을 이렇게 하나 있으면은 여기다가 전구를 달고 여기다가 내가 교류를 주면은 전구 불이 들어왔죠. 여기다가 내가 100V를 꽂으니까 여기 전구 불이 밝게 들어왔습니다. 이 말은 자, 이 기호는 이제 교류란 기호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기호를 쓰다가 이건 전지 또는 직류란 뜻이고 요거 이제 교류란 뜻이죠. 교류라는 것은 뭐 굳이 정의를 쓰자면은 교류는 이거는 alternating current라고 그래가지고 AC라고 많이 쓰죠. 우리가 이제 AC라고 쓰는 거. 이거에 반대되는 게 이제 직류. 이거에 반대되는 것이 직류는 direct current. 그래서 DC라고 그럽니다. AC하고 DC가 있는데, 자, 교류는 간단하게 alternating이니까 결국에는 전류의 방향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라는 것이 IT라는 것이 I0에다가 sin 오메가, 그냥 오메가로 합시다. 오메가 T로 해가지고 계속 사인 펑션으로 왔다 갔다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발전소에서 나오는 게 바로 교류가 그대로 나옵니다. 발전기에서 돌리면 교류가 나오니까. 자, 그래서 교류 표시를 이렇게 하고 여기다 교류를 주면은 여기 벽에서 나오는 게 교류죠. 그러면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가 계속 뒤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전자기 유도가 자기장이 계속 바뀔 테고, 그럼 여기에 뒤바뀌는 자기장이 계속 유도가 되면은 그게 여기서 EMF 포스가 나와가지고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트랜스포머의 원리입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두 회로는 완전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 회로, 위의 회로하고 아래 회로는 완전히 떨어져 있어요. 두 개가 붙어 있지 않죠. 그렇지만은 두 개가 마그네틱 필드로, 자기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좀 더 이피션트하게 하기 위한 것이 트랜스포머인데, 트랜스포머는 이렇게 생겼어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철심이 있고 되게 네 모양으로 이제 철심을 만듭니다. 사실 이거 좀 있으면 보여주겠는데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네모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코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되네. 뒤로 와서 이렇게 감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이렇게 감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분리가 되어 있고, 이쪽을 인풋이라 그러고 이쪽을 아웃풋이라 그럽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인풋에다가 이거는 직류를 걸어주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직류를 한번 걸어주면은, 직류 걸어주고 나면 전류가 한번 흐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자기장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거는 반드시 여기다가 교류를 걸어줘야만이 작동하는 기계입니다. 여기다 교류를 걸어줍시다. 여기 인풋에다가 어떻게 뭐 이렇게 하죠. 제가 이제 VI, II라고 전류가, 이거는 사실 이런 뜻이죠. 사인 오메가 t가 붙었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서 VI 사인 오메가 t, 뭐 II 사인 오메가 t라는 이런 식으로 붙어 있다는 소리죠. 이게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자, 걸어줬을 때, 그러면은 걸어주는 그걸로 인해서 여기 자기장이 이렇게 생겨나죠. 플럭스가 생겨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래 VI라는 것은 사실 이게 EI가 되죠. 이게 걸어주는 것 같아야 되는데, 이거는 마이너스 L DI DT라 그랬습니다.
또는 이거는 마이너스 L, D, I, DT가 되죠. 들어오는 전류가 변하는 거에 대해서 셀프 인덕턴스. 요게 셀프 인덕턴스는 이쪽에 셀프 인덕턴스입니다. LI로 해가지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러면 VO가 있을 텐데, VO라는 것은 나가는 쪽에 기전력이 될 테고, 이거는 마이너스 LO에 DIO, DT가 되죠. 자, 이렇게 써놓지 말고, 이거는 근데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우리가 조금 더 돌아가면 D5B, DT라고 쓸 수 있었죠. 여기서 N배에 붙어가지고. 원래 이게 원래 정의였죠. 그래서 자기장의 플럭스가 얼마나 변하느냐, 내가 몇 번 감아놨느냐, 그걸 가지고 하는 거죠. 다음에 이거는 다시 마이너스 N 아웃에 5B, DT. 여기서 NI, NO는 여기에 감은 횟수, NI라 그러고, 이쪽에 감은 횟수를 NO라고 합시다. 두 개를 했을 때 NI하고 NO가 나오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트랜스포머에서 뭐가 있냐 하면은 철심을 쓰는 이유가, 철심을 쓰면은 뭐 여러 가지 좋아지는데, 자기장이 나중에 다시 좀 자세하게 대해서 해야 되지만, 내가 자기장이 있는 데다가 철심을 집어넣어 버리면은 자기장이 이 안으로 제한돼 버립니다. 바깥으로 안 나갑니다. 그 여 안으로 전부 다 제한이 돼 버려요. 이렇게 자기장이 밖으로는 거의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철심을 넣으면 굉장히 효율적이 되는 것이, 공간 밖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공간으로 나가는 자기장이 거의 없어져요. 이게 대부분의 자기장이 철심 안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그리고 내가 이거를 도넛 모양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자기장은 끊김이 없기 때문에 요 안에서만 생깁니다. 돌아갑니다. 결국은 이거하고 이게 같은 양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은 양이라는 거예요. D5, DT는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인풋이라 그러고, 아웃풋이라 그러면, 인풋 쪽에 자기장의 플럭스의 변화량이나 아웃풋 쪽의 플럭스의 변화량이나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D5, DT가 똑같다면은,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는 대강 빼고 읽읍시다. 그러면 결국 NI분의 VI는 NO분의 VO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Vout은, 나가는 것은 NI분의 NO의 VI가 됩니다. 결국 내가 인풋에다 걸어주는 얼마를, 전압을 걸어줬을 때 볼티지를 교류로, 그거에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요거를 감은 횟수를 잘 조정하면은 이거를 내가 2배로 높일 수도 있고 반으로 줄일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건 이제 볼티지 컨버터라고, 트랜스폼이라고 그러죠. 사실 이제 대부분의 우리가 집에서 가정에 쓰는 트랜스포머가 이 용도로 쓰는 거죠. 이제 집에는 우리가 220V만 들어오니까 이거를 100V용으로 낮추고 싶을 때 트랜스포머를 씁니다. 그때 이제 낮추고 싶다면은 여기서 보듯이 NI분의 NO를 2분의 1로 하면 되죠.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1000번이면은 이건 500번을 넣으면은 볼티지는 100V로 떨어지게 됩니다. 110V로, 220V로. 이제 반대로 이제 미국이나 외국에 가면은, 여러분들 여행 가면은 조그만한 거 팔죠. 이렇게 뭡니까? 가서 이제 꽂아 쓸 수 있게 하는 거 팔잖아요. 그거는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뒤집어져 있겠죠. 그래서 100V를, 110V를 220V로 꽂아가지고,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면도기는 뭐 자동으로 되죠, 원래. 이제 되게 많이 쓰는 게 헤어드라이어가 이제 잘 안 맞는데 들고 가면은 저걸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저 이제 볼티지가 저래 바뀌는데, 그럼 자동으로 막 올라가면은 우리가 그냥 공짜가 없다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자, 파워를 봅시다. 사실 이건 에너지 관계되는 거죠. 에너지 퍼 시간이죠. 그러면은 인풋 쪽에는 VI 곱하기 II가 파워가 되죠. 이게 들어가는 파워입니다. 전류 곱하기 전압하면 파워가 되니까, 아웃풋 쪽에는 VO하고 IO가 파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에너지는 보존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에너지가 갑자기 트랜스포머를 내가 달았다고 해서 에너지가 갑자기 생겨난다 그러면은 이건 정말 획기적인 발명이 될 테고, 에너지가 잡아먹는다 그러면 이거는 아주 있어서는 안 될 기계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잡아먹으니까. 결국은 두 개가 같아야 됩니다. 파워가, 에너지가 보존이 되니까. 이건 사실은 에너지 보존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자, 저 식에서 이제 끌어온 것이 다시 한번, 여기서 보면은, VO 나누기 VI는 NO 나누기 NI가 됩니다. 자, 그럼 이게 같다면은 VI, II는 VO, IO가 되고, 그럼 IO 나누기 II는 전류의 비를 봅시다. 전류의 비를 보면은 IO 나누기 IR을 하면은 VI 나누기 VO가 되죠. 자, 그럼 이제 반비례죠. 그래서 전압을 내가 2배로 올리면은 전류는 반으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전압을 반으로 낮추면은 전류는 또 2배로 늘어납니다. 결국 이걸 굳이 쓰자면은 NI 나누기 NO를 해가지고 두 개, 코일의 가문 횟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이건 다시 이제 전류 트랜스폼이죠. 이거 말고 이제 또 여러분들 혹시 오디오라든가 이렇게 음악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아주 비싼 오디오를 가지고 있거나 사보고 싶은 사람, 잡지를 봤다거나 아니면은 인터넷을 좀 뒤져봤다거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대학생이? 사보고 싶은 거야? 아니, 그러니까 사보고 싶으면은 적어도 뭔가 좀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들어봤을 거 아니야. 그게 나오는 중에 임피던스란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들이 MP3 요즘 많이 쓰는 이어폰의 임피던스는 8ohm입니다. 8ohm짜리. 8ohm짜리입니다. 자, 근데 이제 임피던스 매칭이라는 게 필요한 게 있어요. 임피던스 매칭. 요건 제가 다시 할 텐데, 임피던스 매칭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각 모든 기계마다 임피던스가 있습니다. 기계마다 따로 들어있어요. 근데 앰프의 임피던스하고 스피커 임피던스가 맞아야만이 그때 파워가 100% 전달이 됩니다. 두 개의 임피던스가 안 맞으면은 파워가 100%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오디오를 갖다 놨다 하더라도 그 좋은 오디오에 맞는 스피커를 갖다 놓고 두 개의 임피던스를 맞춰줘야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임피던스가 안 맞으면은 소리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임피던스 매칭을 할 때도 또 요거를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건 좀 더 원리가 복잡해요. 그렇지만은 이 둘 개 사이에 임피던스를 그러니까 여기가 앰프를 여기 달고 여기다가 이제 스피커를 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피커 임피던스하고 원래 앰프 임피던스가 안 맞더라도 내가 코일 가문수를 잘 조절해가지고 맞춰놓으면은 또 파워가 100% 전달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트랜스포머를 씁니다. 요거는 사실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예요. 전기공학부 들어가면은 나중에 제대로 배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1학년 때는 아주 간단한 예를 들고 제가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이 트랜스포머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제가 좀 몇 개를 들고 왔는데, 오늘은 좀 제대로 이것까지 들고 왔어요. 멀리 안 가려고. 이거는 별거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 모르나요? 모르는 사람 있어요? 디지털 멀티미터라고, 거기 전류도 측정하고, 전압도 측정하고, 저항도 측정하고, 다음에, 단선도 측정하는 그거죠. 여러분들, 대학생 정도 되면 집에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이과생 정도 되면 집에 하나 있으면은, 부모님께서, 야, 이거 왜 소리가 왜 안 나냐? 그때 이제 이런 거 하나 있으면은, 엔간한 거는 고칠 수가 있죠. 요즘 값도 많이 내라 별로 안 해요. 요런 거 하나 있고, 요거는 이제 옛날식으로 돼가지고, 여기까지 설명해 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옛날식으로 돼서 요거를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브를. 그래서 글자가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전압을 측정할 때 여기 이제 대개 이제 이거 멀티미터가 그거 되어 있죠. 저항 측정하는 부분이 있고 직류 전압, 교류 전압, 그 다음에 직류 전류, 교류 전류 이렇게 다 측정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교류 전압을 보면은 200mV, 뭐 2V, 20V, 200V, 750V 해서 이게 맥시멈 레인지가 있어요. 이게 측정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납을 맞춰줘야 됩니다. 근데 또 요즘은 이제 귀찮은 사람들 위해서 더 좋은 게 나와 있죠. 이거는 이제 오토 레인지라고 맞춰줄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스위치 켜고 여기에 보면은 저기 어디 갔나? 색깔만 있죠. 이렇게 회색 부분,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여기에 맞춰 놓으면은 그냥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알아서 맥시멈을 자기가 찾아서 읽어줍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비싸긴 비싸겠죠. 근데 이제 귀찮은 사람들은 이게 편하죠.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되고 이거 또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이거 안에 배터리가 전지로 돌아가는데 이거는 이거 노브를 딴 데로 해놓고 잘 까먹어요. 원래대로 여기 오프로 해야 이게 꺼져가지고 다음에 괜찮은데 이러면 이제 딴 데로 해놓고 잊어버리고 놔두면 그냥 전지가 다 따라가지고 다음에 못 쓰죠. 전지를 바꿔야 되는데 이런 거는 되게 자동 오프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1, 2분 동안 안 쓰면은 저절로 오프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귀찮은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거죠. 이런 거 있고. 저는 뭐 이거는 거의 안 써요, 사실은. 얼마 정도 네가 좀 다음에 인터넷을 가가지고 여기 이름이 뭐냐 하면은 호성이니가 오토 레인지 디지털 멀티미터라는 거야. 이거의 가격 레인지를 좀 알아서 여기 좀 이렇게 발표를 좀 해주기 바란다. 그래서 이제 혹시 아냐 이렇게 여기 안에서 공동구매 공구로 해서 싸게 살 수 있을지.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 많으면 하나씩 싸게 사면 좋잖아. 자, 이거는 지금 제가 저기 볼티지를 읽기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 몇 볼트인지 보여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트랜스포머 안에 철심은 이겁니다. 이거 굉장히 무거운데 철심이 한쪽 열린 거죠. 지금 우리가 데모용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으악 이렇게 돼 있고 요게 이제 위에 커버를 막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막지 않으면은 트랜스포머의 효용이 많이 떨어집니다. 나중에 봅시다. 어떻게 되냐면 이걸 막으면은 자기장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계속 다 돌아버리는데 결국 이 플럭스가 보존이 됩니다. 얼마인지. 그런데 내가 이거를 열어버리면은 자기장 플럭스가 공기중으로 나가서 이렇게 돌아 들어오겠죠. 공기중을 채워버립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공기중을 자기장이 채우면은 공간에 자기장이 있으면은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있으면은 모든 에너지가 자기장 에너지가 요 사이에 갇혀 있다가 이걸 열어버리면은 자기 에너지가 공기중으로 이제 퍼져버리기 때문에 에너지가 더 들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에너지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나중에 요걸 닫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인풋 역할을 할 겁니다. 인풋 역할을 할 건데 100V 꽂아가지고 N 이퀄 500번, 500번 감겨 있는 거로 갑니다. 500번. 자, 그럼 이제 해봅시다. 이거 뭐 별거 아니야. 이건 연결하는 거고. 자, 연결할 땐 여기 보시면은 되게 보시면은 나중에 또 좀 알아놓으세요. 그냥 콤이라는 게 있어요. 콤, COM, 카먼이라고. 이거는 무조건 꽂아야 된답니다. 이건 아무데나 하나 꽂고 검은색으로 합시다. 되게 카먼을 이거 검은색으로 하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그라운드로 보면 돼요. 어스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이제 선택하는 것이 10A 측정하고 싶을 땐 여기 꽂으면 되고, 그 다음에 미리암페어 측정하고 싶을 땐 여기 꽂으면 되고, 요거는 이제 저항이나 거기 옴하고 V라고 나와 있죠. 거기 전압 측정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전압을 측정할 거니까 여기다 꽂으면 되겠죠. 그리고 나와. 네가 하지. 처음 해보는 거 아닐 거 아니야? 처음 해봐요. 정말? 네. 고등학교 때 집에서 이과생 정도면 부모님들 이런 거 안 시키나? 아, 이상하네. 그러면은 집에서 라디오 뜯어서 부셔본 사람 아무도 없나? 요즘 아무도 없나? 옛날에는 다 그냥 부셔봤는데. 어쨌거나.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기 이제 우리가 되게 220V 레인지로 갈 거니까 750으로 제가 맞췄습니다. 맥시멈이 750으로. 누구 한 사람이 좀 들고 있어 주면 좋겠는데. 자, 봅시다. 자, 우리가 시작할 거는 여기 지금 이게 얼마예요?
500회 감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500번 감은 걸 꺼냅시다. 이거 보일지 모르겠는데 마찬가지로 500번이에요. 그래서 500번에서 500번으로 갑니다. 사실 이거는 할 일 없는 짓이죠. 완전히 할 일 없는 짓이죠. 500에서 500으로 가는 거는. 그런데 이론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닫아놓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양쪽 끝에 연결을 하고 여기를 자, 여기를 꽂고, 자, 이걸 이제 봅시다, 이제. 소리가 좀 날 거예요. 트랜스포머가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철심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 이걸 봅시다. 이거 숫자는 보이죠? 000이라고. 아직은 000입니다. 자, 제가 이걸 딱 키면은, 다 꽂혔나? 207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벽에서 이제 교류 220V를 받고 있는데, 중간에 뭔가 약간 손실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207V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500회에서 500회로 갔을 때 NI하고 NO가 같을 때입니다. 그래서 208V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뭔가 건설적인 일을 좀 해봅시다, 이제. 이게 500이었으니까 여기에 일단 250짜리입니다. 이게 이제 250번 감아 놓은 겁니다. 볼트를 한번 낮춰보죠. 이건 교류라서 어느 꽂는 상관없습니다. 교류니까. 직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교류니까 뭐 어디나 상관없어요. 자, 다시 또 얹어서 막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를 켜봅시다. 그럼 얼마가 나오는지 봅시다. 자, 그럼 이제 104V로 떨어지죠. 아까 이제 208V에서 104V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500번, 250번 하니까 104V로 떨어집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 많이 집에서 쓰는 트랜스포머 100V로 낮춰서 쓰는 거. 그러니까 일본에서 뭐 하나 사오면은 이걸로 쓰는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올려봅시다, 이제. 올리는 거는 여기가 이제 1000번 감은 게 있어요. 그래서 500에서 1000으로 가면은 이제 2배로 올라가겠죠. 자석이 되니까 안 떨어지죠. 자, 이걸 닫고, 자, 이제 414V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417이니까 200, 아까 208, 207에서 2배가 돼가지고 417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볼티지가 2배로 더 벌렸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여기서 제가 전류까지 보여줘야 되는데, 전류를 보여주려면은 여기다 뭘 달아야 돼요. 그냥은 안 되고, 여기다가 전구를 달든지 모터를 달든지 뭘 하나 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흐르는 전류를 측정할 수 있고, 지금은 사실 이게 로드가 하나도 안 걸려 있다는, 그러니까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전류는 거의 제로입니다. 전류는, 왜냐면 여기서 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류가 제로죠. 파워가 0이니까 전류가 제로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전류를 보면 전류가 거의 0으로 나와서 의미가 없고, 여기다 뭘 좀 달아야 되는데, 이게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리 왔습니다. 자, 이제 이걸 한번 열어봅시다. 400V 잘 나왔는데 이거를 열어봅시다. 열어보면은 벌써 전압이 안 나오죠. 여기 보면은 아예 꺼져버렸네, 자동으로. 오, 고장났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휴즈가 나간 거 아니야? 이거 큰일 났는데. 할 일 많았는데. 코드는 아닌 것 같고. 휴즈가 나갔는지. 오우, 진짜 휴즈가 나가버렸다. 다시 이을 수 있어요?
아니, 이럴 수는 없겠는데. 어휴. 큰일 났는데, 이거. 보상해야 돼요? 뭐, 아니, 뭐, 이거 바꾸는 게 가서 바꾸면 되죠. 근데 이제, 가서 이야기를 해버려야 되겠네. 그러니까 절대로 이게 열면 안 되는구나. 예, 그래도 어쨌거나 데모는 다 보여주고 나서 해가지고 다행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이제 뭐 트랜스포머 데모는 봤을 테고, 아이고. 자, 이거는 이제 철심이 어떻게 되냐면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에디 커런트라고 배웠죠. 내가 여기서 이제 전자교도를 하면은 여기 중간에서 커런트가 계속 생기면서 열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그냥 철덩어리로 만들면은 여기서 열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녹아버릴 정도로 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철심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은 얇은 판을 묶어서 만들어 놨어요. 여기 한번 보면 알지만은 여기 옆에 보면은 아니 여기 단면 여기 단면 보면은 얇은 판으로 붙여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얇은 판을 붙여서 만들게 됐어요. 얇은 판을 붙여 놓으면은 여기서 에디 커런트가 흐를 수가 없겠죠. 얇은 판을 붙여 놓으면 물론 얇은 판에다가 저기 페인트 칠을 합니다. 그래서 판과 판 사이는 서로 거기 갈라놓은 거죠. 전류가 못 흐르게. 그러면은 여기서 에디 커런트가 흐를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열이 적게 나는 거죠. 자, 그 대신에 이제 아까 소음은 무슨 소리냐 하면은 여기 이 판들이 진동하면서 나는 소리예요. 판들이 진동하면서 삥 소리 나는 게. 그래서 요 밑에 심도 마찬가지로 이거 U자형으로 저기 얇은 판을 쭉 겹쳐가지고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다른 기회에 있어가지고 라디오를 한번 부셔보는 거, 그건 정말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저기 이과생으로서 한번 해볼 만한 일이에요. 그걸 뜯어가지고 라디오를 뜯어보면은 뭐 작은 트랜스포머도 나오고 뭐 별거 다 나오죠. 거기에서 작은 트랜스포머를 분해해 보세요. 분해해 보면은 마찬가지로 아주 얇은 판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트랜스포머가 제일 쉬워요. 교류에서는 사실은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걸 한번 나가 봅시다. 이건 좀 치울게요. 뭐 멀티미터에 대해서 질문 있는 사람 혹시 이 기회에. 이거 집에 있으면 굉장히 편리한 게 단선 확인하는 데 참 좋습니다. 단선 확인하는 데 좋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 있죠. 저기 다른 데는 불이 다 들어오는데 집에 다른 데는 불이 다 들어오는데 갑자기 세탁기만 안 돌아간다. 그럴 때는 그쪽 단선이 문제가 있을 때는 세탁기 그 꽂는 데다가 이거 220V 확인해 보면 되죠. 그러면 이제 거기 220V 들어오고 있으면은 일단 세탁기 안에 문제고, 근데 이제 거기도 220V가 안 들어오고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집 안을 좀 벽의 문제죠. 벽 안에 어디가 단선이 됐거나 녹았다는 이야기죠. 뭐 그런 거 확인할 때. 아니면은 보통 간단한 전기 기구 같은 거는 끊어졌을 때 어디가 끊어졌는지 보고 싶을 때는 하나하나 대보면 알 수 있죠. 하여튼 그래서 요즘 이과생들은 우리 이과생하고 좀 다르구나. 저는 어릴 때 라디오도 많이 부셔 먹어봤고 이것도 하나 사가지고 집에 여러 가지도 다 해봤었는데 요즘 고등학생들은 바빠서 이런 거 못하나 보죠. 예, 하여튼 뭐 이거 얼마 안 합니다. 하나 진짜 이과생님 하나 사가지고 효도하세요. 이거 뭐 놓고 합시다. 놓고 진행합시다. 이 책상만 좀 치우고. 응?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 예. 지금까지 플래너에서 가운데스가 100단이잖아요. 이거를 10단위로 바꾸면은 10단위로 바꿔도 저게 되나요? 10단위로 바꿔도 되지. 10단위로 바꿔도 되지. 뭐 그거는 상관없는데 사실 여기 이건 아니구나. 10단위로 바꿔도 되고 사실 한 번 감아도 되고 다. 그런데 이제 한 번 감은 왜 한 번, 두 번 감아도 되죠. 여기 딱 한 번 감고 두 번 감아도 되죠. 그럼 왜 그렇게 안 하느냐? 플럭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한 번 감은 걸로 그 플럭스 많이 만들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대개는 많이 감죠. 많이 감아가지고 플럭스가 굉장히 강해지도록 하고, 또 많이 감으면 유리한 것이 도선을 가는 걸 쓸 수가 있어요. 가는 걸 써도 충분한 플럭스가 만들어지니까. 전류가
파워가 셀 때는 두꺼운 도선으로 몇 번 감아도 되는데 라디오에 들어가는 거는 거기는 전류가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전지로 흘러가니까. 근데 그때는 얇은 도선으로 굉장히 많이 감죠. 그래야 이제 충분한 플럭스가 나오니까. 원리상으로는 한 번, 두 번으로도 충분합니다. 근데 뭐 실제적으로 원리대로 되는 건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복잡한 걸로 가봅시다. 좀 더 복잡한 거는 그냥 이야기만 쭉 들으세요. 이런 게 있다. 자, 좀 더 복잡한 이야기는 이제 교류 회로에다가 우리가 뭔가를 좀 연결해 봅시다. 교류에다가. 이거는 뭐 그냥 이런 게 있다로만 들읍시다. 제가 스탑할 때까지. 어떤 이야기냐면은, 예를 들어 교류에다가 내가 저항을 달면은, 100V에다 220V 저항 달 수 있죠. R을. 그럼 이걸 사실 여기를 이제 V sin 오메가 T라고 합시다. 오메가 T라고 하면은,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는, I는 그대로 R분의 V0 sin 오메가 T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상당히 obvious하죠. 우리가 전류가, 전압이 이렇게 바뀌고 있으면 전류도 이렇게 바뀌겠죠. 두 번째가, 두 번째는 여기다가 만약에 커패시터를 달면은, 그러면은 여기 이제 Q는 CV sin 오메가 T가 되겠죠. 내가 커패시터는 전압을 딱 걸면은 거기에 차지가 모이는 거니까. 자, 차지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는 dQ dt가 되겠죠. 차지 변화라니까. 그래서 오메가 C V 코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또는 이걸 어떻게 쓰냐면은 오메가 C V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90도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이제 여기 V는 V 사인 오메가 T인데, 전압의 위상하고 전류의 위상이 90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전류는 맥시멈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전압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높아지고. 되는데, 전류는 코사인으로 흐르니까 여기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여기 잘 잡읍시다. 여기까지 해서 전압이 맥 최고가 될 때는 전류는 0이 되고, 전압이 0이 될 때는 전류는 또 마이너스로 최고가 되든 플러스로 최고가 되든 어떻게 최고가 되고 두 개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제 교류 기계의 원리입니다. 교류 기계 같은 경우는 안에 뭐 냉장고나 뭐 세탁기나 이런 데 보면은 안에 코일도 들어있고 커패시터 들어있기 때문에 그 회로에 흐르는 전류하고 전압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또 코일을 연결해 볼 수가 있겠죠. 코일을 연결을 하면은 자, 이거는 이제 또 기전력이 생기죠. LDI-DT라고. 그래서 이제 전류의 변화량이 전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결론만 이야기하면은 I라는 것은 오메가 L분의 오메가 L분의 V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90도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미분해 봅시다. I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건 좀 약간 좀,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V 코사인 오메가 T예요. 자, 이걸 미분을 해 봅시다. 미분을 하면은, 이거를 DDT로 미분하면은, 오메가가 한 번 나오고, 코사인 사인 바뀌고, 마이너스로 쓰시니까, L분의 V 사인 오메가 T가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셀프 인덕턴스 L을 곱하겠죠. L을 곱하면 없어지니까, 그래서 L, D, DT를 하면은,
이게 V 사인 오메가 t가 되죠. 이게 이제 원래 V가 나오죠. 여기 V 사인 오메가 t니까. 자, 그래서 뭐 결론이 이 녀석은 90도, 마이너스 90도로 뒤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 또 이게 V가 이렇게 바뀌고 있으면은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90도 뒤쳐져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벌써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얘는 한참 있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나오는 거죠. 여기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얘는 벌써 맥심에 왔는데 이 녀석은 한참 있다가 맥심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은 먼저 시작하고 이 녀석은 나중에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일이나 커패시터를 연결하면 저렇게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 요거를 여기서 보면은 R분의 V0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런 것을 어떻게 쓰냐면은 XC분의 V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90도로 쓰고 XC라는 것은 오메가 C분의 1로 해서 이거를 임피던스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이거를 또 이제 XL분의 V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90도라고 쓰고 XL이라는 것은 오메가 L 해가지고 요것도 이제 임피던스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이걸 세 개를 다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 교루에다가 여기다가 저항도 붙이고 이것도 붙이고 이것도 붙이고 이게 일반적인 회로죠. 사실은 여기를 우리가 이제 어떤 전기 기구로 생각해도 됩니다. 안에 저런 식으로 저항도 있고 콘덴서도 들어있고 뭐 저 코일도 들어있고 하겠죠. 이게 물론 0이 될 수도 있어요. 어느 하나가.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전류 I가 흐르고 있습니다. 전류 I가 흐르고 있으면 봅시다. 여기 전류 I가 흐르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사인 오메가 t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이걸 회전하는 화살표에 Y축 성분으로 보면 되죠. 그죠? 이러면 사인이니까. 이 녀석은 계속 오메가라는 각속도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Y축 성분만 골라내면은 그게 전류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V 사인 오메가 t가 걸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위차도 전부 다 V 사인 오메가 t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의 전위차 VR에다가 요거의 전위차 VC에다가 요거의 전위차 VL을 다 더하면은 이게 VR 플러스 VC 플러스 VL을 하면은 V 사인 오메가 t가 돼야 됩니다. 이건 전압은 항상 전위차는 일정해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녀석은 전류하고 전압이 두 개가 페이즈가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VR이 하나 나옵니다. VR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R 곱하기 I가 되죠. 자, 근데 두 번째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전류가 전압보다 하고 90도 차이가 나 있죠. 그러면은 전류에 비해서 전압은 이쪽으로 나가죠. 이쪽으로 해서 이거는 VC가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가 90도가 되고. 그 다음에 좀 마지막 거는 보면은 VL은 이렇게 나가죠. 90도 뒤쳐져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벡터를 합친 것이 이 V가 돼야 된다는 거죠. 세 벡터를 합치면은, 그럼 결국에는 이거하고 이거 완전 반대니까 이걸 빼야 되고, 이만큼을 깎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녀석이 되는 거죠. 이 녀석의 길이는 그러면은 VC-VL의 제곱 플러스 VR의 제곱이 됩니다. 이걸 풀어내면은 그러면은 RI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VC를 하려면 XC를 저쪽으로 빼주면 돼요. 그래서 XCI에다가 마이너스 XLI의 제곱. 그래서 이제 XC하고 XL을 도입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길이는 이게 루트가 되죠. 이게 루트가 돼가지고
R제곱 플러스 XC 마이너스 XL의 제곱의 루트에다가 I가 되죠. 이걸 이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다시 원래 식을 다 집어넣어 주면은 그러면 결국에선 저 식에서 I라는 것은 R제곱 플러스 XC 마이너스 XL 제곱분의 V가 되고, 이거는 R제곱 플러스 오메가 C분의 1 마이너스 오메가 L 제곱 루트분의 1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류는 이렇게 구합니다.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보면은 여기 위상차가 생겨요. 두 개 사이에. 이 파이는 뭐 넘어갑시다. 혹시 필요하면은 어느 거? I. I는 V. 그러니까 내가 220V를 걸어줬을 때 어떤 전기 기계에다가 거기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이걸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둡시다.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거는 요거는 좀 알아놨으면 좋겠네요. 요 회로를 봅시다. 이게 V sin 오메가 t가 걸려 있습니다. 그럼 여기 I라는 것은 R분의 V sin 오메가 t가 흐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나가는 파워는 어떻게 되느냐? 열량은 어떻게 되느냐? 파워는 I 제곱 R이 되니까 결국에는, 또는 이거는 I 곱하기 V를 해도 되죠. I 제곱 R이나 결국에는 어떻게 되면 R분의 V 제곱 sin 제곱 오메가 t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난로를 전열기를 연결해 놓으면은 전열기에서 나가는 파워는 시간에 대해서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sin 제곱의 오메가 t로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는 1초에 60분 변하는 거, 사실 120번 변하는데 120번 변하는 거를 가지고 신경을 쓰지 않죠. 우리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때 평균적으로 얼마 나오는지를 보는 거죠. 그 에브리지 파워는 이 녀석을 그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 녀석을 몇 번 피리어드에다가 이 녀석들을 전부 다 더해가지고 평균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건 t분의 1에다가 0에서 t까지 r분의 v제곱 sin 제곱 오메가 t dt 파워를 적분해서, 이러면 사실 파워를 시간을 곱하면 이게 에너지가 되죠. 에너지를 다 더한 다음에 전체 시간 나오는 게 평균 파워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수학에서 많이 했겠지만 sin 제곱을 구간에 대해서 주기로 해서 제곱을 평균을 내면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2r분의 v제곱이 나옵니다. 저거를 이제 어떻게 쓰느냐? P라는 것은 평균은, 이거는 평균의 뜻이죠. 평균은 사실은 2R분의 V, 이제 좀 재미로 이렇게 씁시다. 맥시멈 제곱. 왜냐면 제가 쓴 게 V sin 오메가 T라는 것이, 여기서 보시면은 내가 V를 그리면은, 파워를 그리면은, V를 그리면은, T를 그리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여기가 Vmax가죠. 여기 Vmax였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R분의 Vmax 나누기 루트 2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죠.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에서 필요한 거는 이 값이에요, 이 값. 내가 맥시멈인지 얼마인지 알 필요가 없고, 저기,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거는 사실은 내가 저항 얼마짜리를 넣었으면은, 직류라고 생각하면은, R분의 V제곱으로 쓸 거 아니에요. 이게 DC라면은. 이것처럼 내가 필요한 값은 요 값입니다. 요거를 했어요. R분의 VRMS의 제곱이라고 부르고, VRMS는, S라는 것은 루트 2배의 Vmax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220V라고 부르는 값은 VRMS입니다. RMS 값입니다. 내가 220V를 꽂았을 때, 이거는 사실은 여기가 루트 2로 나눈 거, 그러니까 0.7, 70%. 여기가 이제, 요게 VRMS가 되고,
요게 이제 220V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저 벽에서 흐른 그 전압의 최고치는 어떻게 되느냐? Vmax라는 것은 Vmax는 VRMS 곱하기 루트 2가 됩니다. 이러면 사실은 예를 들어 220V라면 이게 220이었다면 루트 2를 곱하면 한 308V 나오죠. 실질적으로 최고 값은 308V입니다. 308V까지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308V까지 내려갔다가 그렇게 진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저항을 연결해가지고 뭐 열을 만든다든가 이런 걸 할 때 실질적으로 내는 파워는 220V에 VRMS 220V로 파워를 내준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220V라고 불렀을 때 이게 최고값이 220V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220까지 갔다가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플러스 308, 마이너스 308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전기기구로 쓸 때는 뭐 형광등을 쓴다든지 저기 뭐 형광등이 60W다 그러면은 저 백열등이 60W, 백열등 60W다 그러면은 60W라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은 P 평균입니다. 에버리지. 에버리지가 60W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60W라는 것은 R분의 VRMS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백열등의 저항값은 R이라는 값은 여기서 60W 나누기 VRMS니까 220V의 제곱을 하면은 몇 ohm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사실 백열등의 저항값이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백열등이 제일 쉬워요. 형광등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이걸로 저항값을 잴 수가 있습니다. 저항값을 측정하면은 60W 전구라면은 저렇게 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뭐 40W 전구라면은 물론 또 다르게 나오겠죠. 40W 전구라면은 뭐 또 다르게 나오고. 여러분들은 사실은 그 VRMS만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은 여기서 배운 거는 뭐 충분히 다 이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스웰 방정식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름은 듣고 가야 나중에 물리를 배웠다고 이야기를 하죠. 막스웰 방정식이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자기장에 대해서 전기장에 대해서 2개가 있고 자기장에 대해서 2개가 있습니다. 사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죠. 전기장 2개는 또 어떻게 나눠지느냐? 하나가 이제 가우스 법칙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전자기 유도였죠. 좀 이따 다시 나가겠지만, 그 다음에 자기장에 대해서는 이제 또다시 가우스 법칙이 있고, 그 다음에 암페어 법칙이 있습니다. 자, 이 가우스 법칙은 수학에서 다 배웠죠, 이제. 벡터 캘큘러스. 그거 뭐, 이런 거 안 배웠어요. 뭐, 그레디언트, GRAD라든가, 뭐 DIV라든가 CUR이라든가 우와 이거 배웠죠? 이거 필요 없어. 이거 필요 없어. 다이버전스 안 배웠나? 그레디언트까지만 배웠다고? 수학은 왜 그러니? 식만 씁시다. 그래서 전기장을 어떤 태국면에 대해서 적분을 쭉 하면은 이거는 엡실론 제로분의 Q라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뭐 다 알잖아요. 가우스 법칙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장의 가우스 법칙은 자기장을 태공면에서 적분하면은 무조건 0이 된다는 거였죠. 이거는 이제 자기 전하가 없었으니까. 항상 다이폴로 만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기 유도는 지금까지 했던 게 뭐냐면은 E라는 것이 마이너스 d-phi-b dt 뭐 이렇게 나왔었죠. 여기서 요건 이제 전위차였어요.
전위차 내지는 기전력. 자, 기전력은 뭐냐면 결국에는 전기장을 선에 대해서 적분한 겁니다. 쭉 따라가서 적분한 거죠. 그래서 이걸 적분하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D, 5B, DT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플럭스가 변화하면은 전기장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암페어 법칙은 우리가 또 이제 어떻게 했냐 하면은 자기장을 선을 따라서 쭉 적분하면은 뮤0 I가 된다는 거였죠.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사실 이거 하나, 둘, 세 개는 전에 했었고 요거는 기전력을 이제 이걸로 바꾼 것 뿐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요거만 잠깐 설명하고 오늘은 끝내고 다음에 넘어갑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코일이 있다고 합시다. 내가 코일을 그냥 서클로 만들어 놨다고 하죠. 그럼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서클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 자기장이 변화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phi b가 있어서 d phi b dt로 자기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기전력을 만들어내겠죠. 자, 기전력을 만들어내는데 뭐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낸다고 합시다. 이렇게 해서 전류가 흐르도록. 자, 근데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사실은 전하가 Q가 여기서 이렇게 쭉 이동한다는 거죠. Q가 이동하려면 여기 사이에 전기장이 생겼어야만 Q가 이동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장이 변화하면은 이 코일 주변으로 전기장이 생긴다는 거예요. 전기장이 생겨야 전하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전류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d5b dt는 사실은 전기장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수학적으로 어떻게 두 개를 외치게 되느냐? 자, 근데 이제 전기장을 이걸 쭉 적분을 하면은, 이걸 따라 쭉 적분을 하면은 그게 기전력 내지는 전위차가 돼야 되죠. 그래서 전기장을 L에 대해서 쭉 적분을 하면은 이게 기전력이 돼야 되고, 이게 결국엔 마이너스 D, 5B, DT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도 풀어 쓸 수가 있죠. 이거는 마이너스 D, DT에다가 자기 플럭스라는 것은 자기장을 어떤 면에 대해서, 폐곡선이 만들어낸 면에 대해서 적분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기장과 자기장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여기는 전기장만 들어가 있죠. 전기장 E 필드만 들어가 있죠. 여기는 자기장만 들어가 있죠. B 필드도 있고 여기도 자기장만 들어가 있어요. B 필드. 자, 근데 이 식은 또는 이 식은 결국에는 이게 두 개의 전기장과 자기장을 연결시킨다는 식이죠. 전기장과 자기장을 연결하는 식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왜 반대로는 안 되느냐. 저기서 보면은 자기장이 변하면은 전기장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또 누가 이제 생각하면은 그럼 전기장이 변하면 자기장이 생기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막스웰의 천재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여기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이만 합시다. 감사합니다.